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오늘은 포괄임금제라는 부분을 이제 좀 파헤쳐 볼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제도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 논란까지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먼저 손을 보겠다는 노동 문제 중 하나였는데 현재 2020년 뭐 하반기에 이를 때까지 전혀 뭐 손봐짐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포괄임금 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이 법에 없어요.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밖에 없는데 이것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실제 했는지 여부, 실제 근로의 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이만큼 덩어리를 하나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를 근로하고 얼마를 쉰 거를 휴게 시간으로 보겠다라는 그냥 포괄적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을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런 약정이 유효하는가부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유효하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이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주제로 한번 시작해보죠. 예. 오늘 살펴볼 포괄임금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뭐 가산수당이나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꼭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포괄임금자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하는 것처럼 알고 계신데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특수한 경우에만 하라고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면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처럼 이렇게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래적으로 통상 시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은 근무시간 충분히 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무조건 다 포괄돼 있어, 우리 회사는 다 연장근무 들어가 있으니까 청구하지 마 라는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연장근무를 한 것들을 다 세봤더니 실제 이 포괄된 금액보다 훨씬 많더라, 이런 경우는 또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괄된 게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포괄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게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실무에서 포괄임금제는 외적인 현상이 아니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엄밀히 말하면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상현상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잘 안 따질라 그래요. 사실 예외적인 경우만 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외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괄임금제 만연히 쓰고 있고 이제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근로시간에 특정되어진지 여부를 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로사회로 가는 데 문제적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 많죠. 사실 판례 문구로만 보면은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이 없어야 돼요. 이걸 실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작게 간주되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구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뭐 굉장히 연장 근로 그리고 가산 근로를 부추기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면 전략적으로 포괄근무제 내한테 불이익하다는 걸 우리는 결국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증의 준비예요. 결국 내가 약정한 포괄임금제가 나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입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근로시간이 또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약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실 수 있는 준비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포괄임금제 관련한 내용 설명 주시죠. 예. 네, 사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이었는데 사실 생산 현장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주장을 따르면은 이제 회사에 뭐 총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매번 연장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주기가 어려우니까 뭐 연장 근무나 이런 거 시간도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월 얼마다 라는 말만 하고 사장님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감독관이 이 응금을 청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쭉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 근무한 시간들을 보니까는
거의 이제 고정적인 근무 시간이 확인이 됐고요. 물론 조금 들쭉날쭉은 하지만은 모든 근로자들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반은 연장 근무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시간 반까지는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른 근무자들까지의 근무 패턴이나 서로 간의 약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용자의 주장은 좀 근거가 없죠. 왜냐면은 포괄임금제가 되려면은 적어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명시는 좀 있긴 해야 돼요. 뭐 무제한으로 이 돈으로 일을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연장 근무라는 경우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 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조금은 이제 근로자에게 한 절반 정도만 인정된 느낌이긴 한데요. 원래 근무를 하셔야 되는 8시간까지는 법정 근로 시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논란은 없을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뭐 많게는 14시간, 뭐 12시간씩 근무를 하셨는데 그럼 내가 받은 임금이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다 이렇게 다른 분들과 감독관이 전화를 해보더니 어느 정도만 포괄이 되어 있는 거지 전액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의견이 다 똑같았어요. 2시간 반만 우리는 임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감독관의 결론은 2시간 반 이상으로 근무한 거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시행된 곳이긴 하지만 무조건 전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뭐 명시적으로 사인한 건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포괄된 시간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상 시급으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근 시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도 인정은 하겠다. 물론 이제 이 너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진 않았지만은 그 포괄되고 확정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이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서 TV 노동백과 시사에서 포괄임금제 간단히 살펴봤어요. 쟁점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포괄임금제가 연관되어 있는 감시단속직 문제도 많고 포괄임금제의 입증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부차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깊은 설명을 차후에 드릴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여기 네이버 카페 글 올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